합격! 이 영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성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제가 매년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인사말로 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 저도 여러분들처럼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는데요. 제가 갔던 대학, 제가 갔던 학과를 정할 때 들었던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땡땡대학교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을 뽑는데, 저와 같이 자퇴를 했던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거기서 이 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10대 때 생각했던 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입시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의 한마디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었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구처럼 정말 재밌는 영상을 만든다거나 누구보다 뛰어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러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검정고시에 대한 이야기들만 담기로.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또는 입시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꿈드림 홈페이지에 있는 입시 설명회 영상이나 또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건데요. 근데 거기서도 찾기 힘든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 크게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수시 모집, 두 번째는 정시 모집, 세 번째는 추가 모집입니다. 여기서 정시 모집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능을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추가 모집은 정시가 끝난 이후에 2월 되는 정원에 대해서만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추가 모집은 사실 뽑는 학교도 많지 않고 뽑는 인원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 떨어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학생들과 별 다를 거 없이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거예요. 수시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냐면요. 가장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가진 수험생들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고사라는 시험을 보는 논술 전형이 있고요. 적성고사라는 시험을 보는 적성 전형이 있고, 실기와 또는 수상 경력을 가지고 가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 수시 입학생의 반 이상, 그리고 정시까지 포함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가장 보편적인 입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검정고시 출신이 사실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시 자체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교육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종합전형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과 적성 전형은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많이 채택을 하는 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별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재학생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시험을 보고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학교들이 주로 뽑냐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을 잘 뽑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이나 광주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생을 모두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전형을 잘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시는 게 수능을 준비하거나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준비하시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어떤 것들을 주로 반영을 할까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요. 학교에 따라서 면접 또는 출결 또는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성적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성적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 평균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학교는 사실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광주에 있는 학교들을 예를 들면 송원대나 광주대는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이 3개 과목에 사회나 과학 등의 다른 과목들을 해서 총 4개의 과목을 반영하고요.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이 아닌 7개 과목 성적을 각각 반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호남대학교처럼 보건대학교처럼 모든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평균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각각 내 점수에 맞는 학교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평균 95점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는 7개 과목을 다 95점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반은 100점, 반은 90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데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비교과 성적입니다. 주로 출결 점수가 들어가는데요. 출결 점수에서 보통 재학생들은 결석 없이 만점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결에서 감점이 있다는 것은 같은 교과 성적을 받더라도 재학생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에 출결 반영 방법들이 적혀 있거든요. 입시 요강을 보시면 거기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복잡합니다. 제가 어떻게 찾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검정고시 성적을 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어떤 학교는 여러 장의 성적표를 내면은 그 성적표에 있는 좋은 점수들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장의 성적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청에 가셔서 지금까지 봤던 검정고시 성적표를 모두 발급받으시면은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내고 싶은 성적표를 딱 한 장 골라서 대학에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마지막 분 성적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여러분들이 내지 않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10번 봤는지 1번 봤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는 여러분들이 내고 싶으신 그 한 장의 성적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표는 요즘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 가장 최근에 본 시험, 올해는 8월 말에 봤었죠? 이 8월 달에 봤던 시험 성적은 직접 우편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뽑아서 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봤던 성적들은 온라인으로 바로 제공 동의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성적을 내실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평균만큼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 등급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급은 점수를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나눈 표이지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요강을 보시면 2등급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반영하는 점수들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100점을 다 넣어도 973.6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수는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랑은 차이가 꽤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973점을 받으면 한 2.7등급 정도, 2.75등급 정도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서 난 2등급이니까 2등급이 되는 학과를 써야겠다라고 커트라인이 2등급 정도 되는 학과를 쓰신다. 그러면 10중 8구 떨어질 겁니다. 이변이 있지 않은 한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등급이 아니라 환산 점수다. 물론 환산 점수를 보여주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답이 없습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주는 거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찾아보시면은 아름아름 전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확신하지는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교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검정고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센터 홈페이지와 저희가 앞으로 올릴 영상들에서 광주권 대학들에게는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을 학교별로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더 정확한 내용 또는 이곳에 없는 내용들은 각 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 환산 방법이 나와 있으니 그걸 확인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센터의 선생님들께 전화해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지금까지 최근 한 3년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시면서 예측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980점을 받았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970점 정도가 입학하는 학과다 하면은 입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반대로 내가 980점인데 최근 3년 동안 990점 정도가 들어가는 학과에 지원을 한다. 떨어질 확률이 당연히 높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또 수시는 4년제 기준으로 6장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도박하듯이 상향을 넣기보다는 일부 학과들은 적정한 것들 넣고 일부는 조금 더 소신 지원을 하는 것도 입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대학에서 본인이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입시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거나 대학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저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저희 과에는 저 말고도 검정고시를 보고 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과에서 이렇게 성적이 가장 좋은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고 또 저처럼 성적이 낮아서 겨우겨우 졸업을 꾸역꾸역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받느냐는 사실 대학에 가면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대학 생활을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과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공들은 고등학교에까지의 수업 과정 또는 거기서 만들어진 지식들이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수학 지식이나 영어 지식 같은 게 많이 필요한 학과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곳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저는 인문계열에 나왔으니까 저의 전공을 생각했을 때 수학적인 지식이 저에게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검정고시 성적 또는 내신과 비교했을 때의 난이도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의 차별도 학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를 봤는지 또는 일반 고등학교 나왔는지 학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가능성이지 여러분들의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시 요강을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검정고시생의 출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가산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최고 2등급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수 단위별로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을 때 검정고시 출신은 최고가 2.3등급, 2.4등급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신다면 더 현명한 입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검정고시 출신의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입시에 대한 많은 정보들, 많은 질문들은 이것보다는 더 일반적인 것들을 보셔도 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검정고시생들이 가진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니 검정고시생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광주권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학교별로 한 편씩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입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검정고시 출신들의 입시를 보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많은 청소년들의 입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겪어봤던 입장에서 그 고민들이 공감이 가고 찾아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럴 때 혼자 찾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럴 때에는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그리고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